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전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다음 달 부스터샷에 대한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미 항공사 최초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항공사는 이 지침을 거부한다면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습기 수백만 대가 발화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기기 과열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며 20여 개 브랜드의 제습기 2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7일 토요일 통키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고용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일명 테이퍼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저께였죠. 어제 발표되었던 7월 고용지표를 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은 94만 3천 명으로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과 언론의 예상치 87만 명도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5.4%에 그쳐 전달 6월의 5.9%보다 0.5포인트 하락해서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고용은 평균 83만 2천 명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고용 3개월 평균은 56만 7천 명에 달했고요. 이처럼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갈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작년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거둬들일 시점에 더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구체적인 테이퍼링 기준을 제시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테이퍼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초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7월과 8월 신규 고용이 약 80만에서 100만 명씩 늘어난다면 매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연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내 지금 델타 변이의 신규 감염 확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 이 수치는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의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가 수치상으로는 가장 가팔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들어서면서 각종 수치들이 절정기 때와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고 전국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성인의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파력이 뛰어난 델타 변이 확산이 지배종이 되면서 미국 내 바이러스 급증세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상상력까지 높아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종 바이러스들은 숙주의 몸에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해지는 반면 살상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중증력이 함께 강해 감염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7일 평균 입원 환자 숫자는 전국 전역에서 일주일 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의사나 간호사 등은 병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코로나, 델타 변이, 감마 변이 이러한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 등 최근에 발견한
강력한 변종들을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우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저명한 과학자들이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결국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종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자, 뉴스위크는 과학자들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타난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고요. 특히 일부 과학자들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둠스데이 변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최악의 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이미 델타 변이 등을 통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 그 일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는 최근 들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카파 변이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이타 변이,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아이오타 변이 등이 있고요.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는 백신 접종자도 감염시키는 이른바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등 강력한 전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으로 더 강력한 델타 변이 변종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미국의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의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델타 변이 다음에 어떠한 돌연 변이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거대한 돌연 변이 공장이 되어서 수많은 변이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맞지 못한 사람들이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즉 수많은 돌연 변이를 만들어내는 그 모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숙주죠, 숙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척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이르면 오늘입니다. 여기 현지 시각으로 7일 토요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연방 상원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6일 정치 매체 더 힐은 슈머 원내대표가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7일 중으로 상원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5일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곧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20여 개 내외의 추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로 표결 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초 계획이 오늘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건데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분위기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저지 주 정부가 다가오는 올 가을 학기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내달 면역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부스트샷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텍사스에 이어 어제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램다 변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브루클린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다른 40대 아이 엄마의 머리에 총을 여러 차례 쏘고 환연하게 현장을 빠져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퀸스타운 정부가 갱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만 28명의 퀸스 갱 조직원이 상습 살인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 성추행 혐의로 사임이나 탄핵에 직면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뒤를 잇게 될 캐시 호철 부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파헤쳐봤습니다. 미국의 전국 일자리가 9월에 94만 3천 개 창출되고 실업률은 5.4%로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사가 나흘째 운항 상황의 문제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끝나는 일본에서도 람다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신규 확진자만 15,000명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도쿄 4,566명을 비롯해 총 15,753명으로 집계되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 나흘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 최고 기록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모습 굉장히 지금 무서울 정도로 확산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감염연구소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번에 람다 변이 감염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람다 변이는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보다는 전염성 평가에서는 아래 등급이지만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델타 변이가 하도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람다 변이가 여러분 코로나보다는 몇 배 더 전염성과 사망률이 뛰어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에서 안전지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환자는 여전히 많고 비수도권 비중은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170명 넘게 확진이 됐는데요. 특히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34명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고령의 입원 환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다 백신을 맞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자가 방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6년간 독일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곧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 동독 출신의 최초 여성 총리고요. 최연소 총리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장수 총리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탄핵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임기가 다 되어서 물러나는 총리이고요. 취임 때 이분이 참 16년 전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의 실업률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자릿수였습니다. 11%. 근데 지금 퇴임을 앞둔 지난 7월 달에 독일의 실업률은 절반의 수치로 떨어진 5.6%였다는 겁니다. 와, 참 이러니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엄마 리더십으로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포용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한간에서는 유럽 쪽에 EU 쪽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톡톡한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유럽연합의 원칙보다는 독일 정부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했다라는 비판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독일 총리가 독일을 먼저 챙겨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챙기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먼저 챙겨야지. 그러면 독일 총리가 독일을 안 챙기고 유럽연합을 챙기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저는 좀 비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무엇보다도 저는 이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한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월드컵이죠. 브라질 월드컵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브라질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정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가느냐. 근데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독일의 아들들, 나의 아들들이 우리의 국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결국 독일 팀, 그쵸?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최국 독일을 박살내고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지요. 참 배짱이 있고 소신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유럽 쪽의 정상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뭐 대놓고 할 말 다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득 우리나라도 저런 엄마 리더십 정말 인상도 참 좋으시죠. 저런 멋진 지도자를 한 번쯤은 만날 때가 되지 않았나. 참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가끔씩 정치하시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롤모델을 메르켈 총리를 닮아라. 특별히 지금 미국의 여성 정치인들을 보면 뭐 하원 의장 낸시도 그렇고 뭐 지금 부통령인 해리스도 그렇고 뭐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유 내강이 리더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미국의 여성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강하고 독하신지. 그렇죠? 포용의 정치가 필요로 한다. 어찌 보면 그거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죽다가 깨어나도 따라가지 못할 여성 특유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 메르켈 총리가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26일 날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연방 하원 선거 뒤에 새 총리가 선출이 되면 메르켈 총리는 퇴임하게 되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여성 최초로 독일 총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이가 51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퇴임을 앞둔 나이가 67세입니다. 와, 무려 16년 만에. 그쵸? 50평생 반백년을 살아온 본인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그의 조국 독일을 위해서. 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빨리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독에서 나온 멋진 총리입니다. 그쵸?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저는 독일 이상의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또 야구 보신 분들 아이고 되게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동메달을 앞두고 그렇죠? 동메달을 앞두고 어저께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했는데 1회에 점수를 엄청 내줘서 선발 투수가 1회에 강판 당하더니 그래도 6대5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6회에 39살에 우승한 한때는 끝판대장이었는데 근데 저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마무리를 왜 8회에 올렸을까요? 완전히 난타 당하면서 박살나고 금메달을 목표로 했던 팀이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4등하고 돌아오게 생겼는데요. 참 안타까웠던 거는 분위기가 훅 꺼져가지고 껌을 짝짝 씹다가 저 강백호군 박찬호 해설위원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불사리는 투혼의 모습. 자, 오늘 오후에 자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드디어 세르비아와 함께 동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거든요.
어저께 진 한국 남자 야구팀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화합의 장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운동선수들에게 빠졌을 경우에는 그는 운동선수라고 할 수가 없죠. 더구나 프로 선수들인데 말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하늘의 뜻이지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도 맨날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주놀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